자, 다섯 번째 썰어 가보겠습니다. 이거 시청자 질문이고요. 우리 장 건강이 딱 좋아하는 제 매니저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주신 장 건강이 딱 좋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아프면 병원 가야 하는데 왜 참는 걸까요? 저도 솔직히 아프면 참는 편입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참는 걸까요? 참으면 병되는데 왜 참는 걸까? 아픈데 참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인데, 맞죠? 제일 바보 같은 짓인데, 근데 우리는 그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하죠. 네, 아픈데 많이 참죠. 아프면 바로 병원 가는 게 아니라. 아프면 병원 가는 게 아니라 참는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알긴 알죠. 근데 웬만해선 참습니다. 특히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남자분들 군대에서. 어, 군대 같은 데서 참잖아요. 아파도 참잖아. 맞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래 참아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죠. 훨씬 더. 자,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히 남자들 기준으로 볼게요.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 기준. 어차피 여기 시청자분들이 다 남자분들이니까 남자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아프다고 병원 가면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회사가 어떤 회사이냐에 따라 다른데 생산직 같은 경우에 가면 아픈데 뭐 병원 갈 생각하면 짜증 엄청 내거든요. CMA님 어서요. 짜증 엄청 내요. 너 일부러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 뭐 아픈 부위 얘기해봐라 하면 여기 아픕니다 하면 야 이 정도면 할 수 있잖아. 어? 야 너 말고 대치자 없는데 이 정도는 버텨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역성을 내버려요. 그래서 내가 나쁜 사람이 돼버려. 나쁜 사람이. 예. 그리고 군대에서 남자분들 솔직히 얘기합시다. 군대 여기 다 예비역들 많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특히 저는 아파도 병원 못 갔습니다. 아픈 걸로 병원 못 갔어요. 특히 남자분들 공감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픔 있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아픔. 겉으로 보이는 아픔은 뭐 그런 거죠. 뭐, 칼에 베었다거나 아니면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거나 보통 그런 게, 어, 그런 거 말고 왜 군대에서 다치는 게 보통 그래. 뭐, 발목 나가는 거, 발목 나가는 거, 무릎 다치는 거, 십자인대 파열되는 거. 이거 눈에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다치는 그런 거예요. 허리 다치는. 근데 이게 눈에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예전에 발목 접질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한다고 하니까 너무 갈고 오지게 말았습니다. 병원 한번 가 이렇게 서러울 줄이야. 병원 가서 이제 부목돼 가지고 염자로 그때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 군대에서 외출 나왔어요. 갈고 일주일 동안 당했잖아. 하루 병원 가고 가지고.
아픈 척 하지 말라고. 아픈 척 하지 말아요. 예.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좀 뭔가 중간에 뭔가 아프다고 병원 간다 하면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 맞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저기 얘기했던 대로 회사 일하는데 지장이 생길까봐. 왜 그런 거 있잖아. 원래 아팠던 게 아니라 갑자기 아픈 경우, 갑자기 미친 듯이 아픈 경우는 그런 거죠. 내가 뭔가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뭔가 마무리 안 하고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느낌? 찝찝하잖아 이게. 그래서 막 그런 느낌 있잖아. 이거 다 마무리하고 가야지. 이거 다 마무리. 그 아픈 와중에도 의사 사람들 참 착한 게 뭐냐면 그 아픈 와중에도 일단 내일은 어떻게 끝내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 가시잖아, 맞죠? 어? 아니면 갑자기 아파가 병원 가, 아 맞다, 나 그거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 생각하잖아. 아픈 와중에도 업무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아 맞다, 그거 어떻게 파일 저장해놔야 되는데 그 결제 오늘 맡아야 되는데 이 생각하잖아. 맞죠? 사람 몸이 우선인데 몸 아픈 것도 아픈 거지. 갑자기 맞다, 그거 오늘 빨리 넘겨야 되는데 빨리 넘겨가지고 빨리 그거 현장에 돌려야 되는데 아니면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회사 일하다가 병원 갔어요. 병원 갔는데 자꾸 이제 전화 오는 거, 업무 쪽으로. 야, 어? 야, 병원 가는 건 뭐라 안 가는데, 야, 그거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어? 남아있는 사람도 어떡하라고 막 이렇게 전화 오잖아요. 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편히 병원을 못 가요. 못 간단 말이야. 어. 못 가잖아요. 가고 싶어도. 가도 뭔가 편하지 않잖아요. 일 끝나고 가라고 하죠. 일 끝나고. 유튜버 아프다 하면 댓글에 영상이 건강보다 우선이라고요? 예, 졸라 이기적인 사람이네.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네요. 그래서 잘릴까봐. 그렇죠. 어, 아프다고 말하면 잘릴까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보통 사무직보다는 어디냐 하면 현장직, 뭐 택배 상하차, 노가다, 생산직. 보통 몸을 써야 되는 일. 왜냐하면 몸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뭐 사무직이야 뭐 나 말고 대체할 사람이 있는데 현장은 대체할 사람이 별로 없고, 그리고 보통 안 좋게 생각하죠. 이 사람 한번 다쳤으니까 또 다치겠구나. 아니면 괜히 다친 사람을 일 시켰다가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아예 나오지 말라고 하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생계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들 있잖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안 나오면 당장 뭐 생활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아웃소싱 같은 거, 아웃소싱이나 사내 하청 같은 거는 하루 쉰다하면 그냥 그날 바로 잘라버려요. 바로 자릅니다. 얄짤 없이 그냥 미련 없이 그냥 끝입니다, 진짜로. 예. 하드 컨디션이 안 좋아 쉬겠습니다. 그럼 나오지 마. 그럴 거면 나오지 마. 뭐하러 나와?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웃소싱 같은 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역으로 생각해봐요. 아웃소싱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돈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일할까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아웃소싱 일하는 사람은 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고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생활비 보태야 돼. 돈이 쪼들리는 사람들이 아웃소싱 갑니다. 돈이 쪼들리는 사람들이. 막 아웃소싱 가는데 막 벤츠 몰고 집 의리리하고 심심해서 나오는 거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예. 이거 안 벌면 뭐 집에 애들 학원 못 보내고, 아니면 집에 뭐 쌀 못 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당장 생활해야 되는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프다 하면 잘리잖아요. 아프다 말하면 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못 하겠네. 오늘까지 말하고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 그 돈은 우리 그 월급 날 있죠. 그때 저희가 계좌이체 시켜서 오늘까지 이런 거 쳐드릴게. 오늘까지만 일하시고 나오지 마세요. 저희도 몸 아픈 사람 일 못 시킵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 진짜로. 잔인하죠 여러분. 잔인하죠. 왜냐하면 일하다 보면 아플 수 있는 거잖아. 아플 수 있는데 아웃소싱 그런 거 막 봐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봐주고 하는 게 아니야. 왜냐? 너 말고도 일할 사람이 많으니까. 너 말고도. 근데 현장 일하면 많이 다치거든요. 많이 다치는데 다쳐도 일 시키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일 시키는 경우가. 다쳐도 일 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이거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야. 군대에서 배운 그 악으로 깡으로 버티라는. 이 개똥철학. 난 남들이 이걸 개똥철하게 합니다. 왜 군대에서 아프고 아프고 다리 힘 없어요. 물질 다, 난 솔직히 나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행군 같은 거 있잖아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거. 왜 하는지. 발에 물집 다 터져가지고, 발바닥 전체가 물집이고, 어? 그러면 무조건 뭐라 합니까? 야, 그 정도는 남자는 버텨야지. 어? 동기도 안 보이나? 같이 걸어간 사람도 안 보여? 이거 가지고 포기하면 나중에 네 군생활 할 수 있겠어?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무조건 악으로 깡으로 버티라는 거예요. 악으로 깡으로. 아니, 악으로 깡으로 버틸 수 있는 게 있고 버틸 수 없는 게 있잖아. 못 버틴 사람도 있잖아요. 무조건 버텨래요. 그래서 군대에서 병을 키우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병을 키워가지고 온 사람도 많잖아요. 병을 키워가지고. 그때 치료했으면 멀쩡했을 텐데 치료 못 받아가지고 병을 키워가지고 사회 나와서 이제 고생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왜 보면 군대에서 보면 우리가 특히 여기 군대 복무하신 분들 중에 혹시 헌병 출신입니까? 헌병 출신들. 제 친구 중에 헌병 나온 애가 있는데 나오고 나서 허리가 굉장히 안 좋아요. 허리 디스크를 달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앉아있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근무가 너무 일단 빡시고요. 그리고 헌병이 왜 각이 중요하잖아요. 각. 걸어갈 제시갈 때 그 각이 중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허리를 뭔가 자유롭게 해본 적이 없대요. 살면서. 그거 아십니까? 헌병들은 그 각이 생명이라서 먹을 때도 허리 못 굽히잖아. 그래서 전역할 때 목 디스크하고 허리 디스크 안 좋아진대요. 근데 그런데도 뭐 그런데 아프다고 얘기하면 아프다 얘기 못한대. 그 정도 가지고 뭐 아프냐고. 그 정도 가지고 뭐가 힘드냐고. 남들 다 하는데 왜 너는 못하냐고.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 개인차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받아준다는 거죠. 군대에서는 안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을 키워가지고 사회에서 굉장히 좀 그 지병을 달고 산다거나 아니면 정말 심각한 병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죠. 군대에서 보면 왜 암 걸려가지고 사회 나와서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해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프다고 얘기했는데 자꾸 이제 뭐 이상한 약 주고 어? 치료 미루고 하다 보니까 그거 참고 기다리다가 병이 악화돼가지고 결국 밖에 나와서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돼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안 되면 되게 해라. 남자는 악으로 버틴다 뭐. 근데 악으로 버틸 수 있는 게 있고 버틸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못 버티잖아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야 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에요. 아프면 병원 가야 돼.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이거 아까 1번에서 4번까지는 육체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거. 신체적인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질문 주제가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아프면 병원 가야 하는데 왜 참는 걸까요?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 신체적인 겁니다. 몸으로 드러나는 거. 정신적으로 아픈 건 아파서 병원 가면 사람들이 나쁘게 보죠. 여기 우리나라가 굉장히 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병원을 많이 가야 돼. 특히 정신과를 많이 가야 돼. 정신과를.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정신과 가면 다 이상한 사람을 봐요. 이상한 사람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얼마나 힘든데,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데. 그럼 정상인 또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는 거예요. 아플 수 있는 거야. 병원 갈 수 있는 거예요. 정신과가 상담받을 수 있고, 약 처방받을 수 있는 거예요. 꼭 뭔가 정신적 아파서 병원 가면 너 혹시 좋은 병이야? 불안장애 있어? 조울증이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정신적으로 뭔가 심각하게 뭔가 하자가 있다, 문제가 있다. 뭔가 안 좋게 보니까. 핸디캡을 심하게 주다 보니까 정신적 아파도 못 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 많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카페 같은 데 가면 이 질문이 항상 올라와요. 어떤 질문이 올라오냐면, 제가 예전에 2년 전에 강박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이거 면접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이거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공무원 면접 치게 되면 진짜 매년 올라, 매년. 네, 매년 올라온다니까? 면접관이 이거 보고 확인하지 않을까? 막 그런 불안감 있잖아요. 제가 몇 개월 전에 공황장애로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면접에서 올라가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안 좋게 보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안 좋게 보니까. 그러니까 정신과를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과를 가는 게 좀 사람들이 좀 편하게 가야 돼, 편하게. 왜 정신과를 가는 것 자체가 뭔가 죄진 것 마냥, 뭔가 몹쓸 짓을 저지른 것 마냥 그렇게 보잖아요, 사실. 시선이. 심각하게 문제 있는 것 마냥. 심각하게 문제가 없어도 정신적으로 힘들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꼭 뭔가 정신적으로 뭔가 심하게 아파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런 말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분이 한 얘기인데 그런 말 있어요. 정작 정신과를 와야 될 사람들은 안 오고 착한 사람만 정신과를 온다고. 정작 또라이들은 정신과를 안 온다고. 정신과 와야 될 사람 안 오고 안 와야 될 사람이 오고 있다고. 여러분 그런 말 들은 적 있습니까? 정작 정신과를 와가지고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안 온다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다고. 그런 사람들이 정상인인 척 행동하고 있다고. 오히려 정말 정신과를 가가지고 사회랑 격리를 시켜야 되는 사람들 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 멀쩡하게 정상인인 척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시달린 사람들이 정신과를 찾잖아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진상, 뭐 갑질 진상이나 이런 사람들 정신과 안 가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정신과를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 원래 정상이잖아, 맞잖아요. 정상인데 비정상한테 당해가지고 너무 이 정신적인 외상을 많이 입어서 가는 거잖아, 맞잖아. 서비스업 하신 분들. 멀쩡하게 일하는 사람 욕이 나오고 감정 쓰레기통으로 취급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정신과를 가가지고 아니면 제대로 병원 보내가지고 못 나오게 하든가 안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뭐야 그 갈비집 갑질하는 그 목사 모녀 그런 사람들 정신과를 안 가잖아요. 안 가잖아, 맞죠? 근데 정작 그걸로 피해 입은 사람은 정신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정신과 가서 진료를 받게 되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뭔가 데미지 입어가지고 정신과를 가고, 정작 남들한테 무의식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은 정신과를 안 가고, 좀 그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또 정신적으로 뭔가 힘든데 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 진짜 많을걸요?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는. 막상 가고 싶어도 이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진짜 많다는 거죠. 왜냐? 이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취업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조직사회에서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런 좀 선입견 때문에 지금 또 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정말 많습니다. 저는 가도 괜찮습니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 한국 사회가 정상인의 멘탈로 버티기가 힘든 곳이라는 것 저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치열한 것이고, 온갖 또라이들이 많으면 이 좁아터진 데 굉장히 복잡하게 살고 있고 굉장히 치열하게 비교하면서 경쟁하며 살아가잖아요. 오히려 이 상태에 살아가는데 정상 멘탈 상하는 거 없이 정상이라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이제 병원 가고 싶어도 못 가죠. 뭐 신체적이나 이제 정신적으로나 가고 싶어도 못 가죠. 근데 아프면 가야 돼요. 아프면 가야 돼. 안 가면 본인 손해예요. 안 가면 본인 손해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눈치를 보더라도 병원 무조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갔으면 좋겠어요. 욕 먹더라도 병원 갔으면 좋겠어요. 불이익 받을 거 둘째 치고 병원 무조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정말 심하게 탈라면 그 답 없습니다. 병원비 배로 깨지고 나만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를 지키고 싶으면 망설이지 마세요.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